인터뷰 뉴진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송인 김어준 씨는 국회에 출석해서 이른바 한동훈 사살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비롯해서 제보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있는 국정원 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박선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수사 관련 쟁점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녁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사살 계획 비롯한 암살 네.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제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어준 발언의 신빙성 검토했고 한때는 이게 뭐 친밀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왔었는데 자, 네. 한동훈 사살과 호송부대 습격 제보 관련해선 판단을 유보한다 했다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근거가 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9월 달부터 HID 아주 잘 훈련되고 숙달된 예. 특수부대 요원을 선발이 시작됐고 그것이 10월 달에 다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보고돼서 11월에는 본인이 직접 한 명 한 명 다시 점검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판교에 와서 대기 중에 있었지요. 예. 그거는 문상호 사령관이 인정을 한 사실이고요. 또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체포나 감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북에 북파돼서 여러 가지 요인 암살이라든지 하는 그런 특수 요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확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네. 먼 것도 아니고 바로 판교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섬찟한 이야기 아닙니까? 체포나 감청 이런 역할이 아니고 이게 본래 요인 암살하는 그 부대다. 요인 암살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데 예. 우리 국회 국방위에서 확인을 하니까 자 그럼 체포하러 왔냐? 체포 임무가 아니다 그랬고 예. 그럼 당신들 감청도 하느냐? 감청 임무는 없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승찬 의원이 HID 한테 활동을 했던 예, 의원인데 그럼 그거 말고 인민군 입고 침투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요인 암살 등 하는 임무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인적 준비 상황이 확실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는 오래전부터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판단 유보에서 저희가 한 단계 격상을 한 거거든요. 예. 여기서 민주당이 아니고 제 방에서 한 겁니다. 저와 제 보좌관들이. 예. 이쪽에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또 실제로 관련 투입 훈련도 했고 했던 직원이 있어요. 제 보좌관 중에. 예. 그래서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의 추가적인 요소는 인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 그렇죠. 노상원 씨라는 사람이 이 전체 TF를 운영을 했고 김영현 전 장관이 문상호 사령관에게 네. 내 말이 곧 노상원 말이고 노상원 말이 내 말인 것처럼 잘 알아들으라까지 지시를 했잖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또 그분의 특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는 않았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로 한 40% 정도로 우리가 약간 격상을 한 겁니다. 네. 정보의 급에 대해서 격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획하고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네. 어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저희 뉴스레터 K 출연해서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채널 A도 보도하고 몇 군데가 보도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 여권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국회 가지 마라. 는 내용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뒤늦게 한 전 대표가 이 얘기를 아마 주위 사람들한테 했나 봐요. 그렇겠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방국 네.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방국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예요. 설이 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듣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예. 또 정보사 내부에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사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있는데, 네. 이것은 저희가 추측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그 위협 제보를 접한 건 나는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한 대표가 밝힐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해서 한동훈 얘기할 일은 아니다. 제가 남해당 대표 일에 대해서 제가 추측할 건 아닌데, 그러나 이 정도로 심각하게 뭔가 그 위협이 예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자, 북한 군복 매립하고 미군 예. 사살 등 증언에 대해서도 당초는 이제 신빙성 낮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군복이 구입을 2번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6, 7월에 좀 대규모로 구입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 네. 약 38벌을 또 별도로 수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30몇 벌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 판교에 대기하고 있던 HID 및 정보사 특수요원들의 숫자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한 40명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지 의원님이 그 확인한 숫자는 한 100여 벌 이상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 군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일단 우리의 네. 그 정보사의 그 특수부대 쪽에서 북한 군복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판단 유보가 아니고, 이것은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보는 것은 그 강원도 쪽에서 왔다가 다시 그 원대 복귀한 부대 핵심 요원들이 있어요. 네. 그 부대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또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떤 무기를 반납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높아질 있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복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복수의 그 북한군 그 복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된 상태고, 무기 부분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부대원이 몇 명이 나가든 간에 무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복귀했을 때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큰 줄기 질문은 아닌데 갑자기 그냥 드는 작은 질문이, 네. 북한 군복 이런 건 어디서 사요? 사는 게 아니죠. 예. 주문했지 않습니까? 주문을. 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맺는다 이거죠. 이거를 똑같이 수의 만들어주는 계약을 데가 맺는데 있다는 거죠. 예. 아니 우리 아예 그 어떤 치수에 네네. 어떤 색깔에 네. 어떤 그 복장 길이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도안을 해서 디자인해서 국내 의류 업체에다가 저기 그렇죠. 그게 주문을 있지 넣는다. 예. 예, 그 예.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선원 의원님은 국정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런 네.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첩보가 정보 단계 거쳐서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그 신빙성 네.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네. 수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수집. 그다음에 그 수집을 해온 그 첩보의 여러 가지 조각조각을 분석하는 분석 단계가 있고, 그 네. 분석을 하면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판단 다음에 대체로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수집 분석 판단 대응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첩보의 수집이에요. 예. 그 수집인데 그 원천 첩보 맨 처음에 들어온 첫 첩보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 김어준 씨가 이야기한 부분은 그것을 이제 first hand information 가장 초기에 입수된 정보. first hand 이것은- information. 예. 네, 그것은 이제 누가 손을 대면 안 되고 때가 묻지 않은. 그래서 물론 과장되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첩보 자체는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평가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 초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위에 보고를 하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어준 씨가 과방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첩보의 수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 보좌관이 저거 무슨 뜻이냐 하고 분석이 들어간 것은 초도 분석입니다. 네. 초도 분석을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저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그 첩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획득해라. 네. 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추가 정보를 계속 이제 획득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전체 얼개와 그림을 확정해 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의원님 지금까지 나타난 정보들로 볼 때 뭐 여러 가지 네. 큰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네.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과 김용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권의 핵심 사령부 그리고 정보 안보 방첩 사령부가 다 동원됐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군의 정식 지휘 계통이나 체계가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는 점이고 또 이 현장에서 지휘를 할 때 대통령이 합참 지휘 통제실 결심 지원실에 들어갔던 것도 중대한 일입니다. 그건 그 시간에 북한이 남침했으면 합참의장이 북한하고의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네. 쿠데타 세력이 들어가서 몇 시간씩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것이 가장 큰 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거기다가 예. 그 무리를 일으키고 그 전역해서 그 옥중에서 살다 나온 사람 노상원 씨라는 사람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네. 그 정보사뿐만 아니라 방첩사까지 일부 지휘하게 하고 최전방에 있는 기갑 연대장까지 불러들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지금 정식 지휘 계통 체계 무너뜨렸다. 주로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목을 대통령 본인도 다 무너뜨린 거죠. 네, 그리고 김용현 본인도 무너뜨린 것이고요. 네. 네. 자, 그 전체적으로 군 통수권이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와 앞으로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완전히 통수권의 기본 목적,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반대되는 길로 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통수권이 대한민국 안보와 반대되는 길로 갔다. 자신의 네, 정치적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자,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 날 낮에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을 했는데 네.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을 한다.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기자회견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허위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제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받은 제보입니까? 그 자리는 국방 컨벤션 센터의 국방혁신 기획관 해당 인원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아, 예. 그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그날의 그 대화는 훨씬 많고 훨씬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김용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 여러 군데서 하고 다녀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잘못이죠. 그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런 탱크로 확 밀어버려 이런 얘기도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들은 겁니까? 있었죠. 거기에 뭐 다른 말을 하면서 동조 비슷하게 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아, 어쨌든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부인했고요. 특히 체포의 채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구속된 군지관 경찰 수뇌부 발언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인데 예.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사람 죽이라 하는 거하고 네. 살인하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살인해라 하는 거하고. 체포의 채자도 안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채자가 안 나와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싹 잡아 끌어내라. 왜 이리 늦어지냐? 예? 그리고 이진우 소방사령관에게는 4인 1조로 들어가서 한 명씩 잡아내라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본인이 윤석열 본인이 그런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네. 말 체포를 하라 안 하고 상관없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군형법상 작당하여 병기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다 군형법상 내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석동현 씨가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친구인지 후배인지는 모르겠으나 변호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도 알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형편없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내란 행위였는지는. 자, 석동현 변호사 본인도 알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 아닙니까? 네. 네. 자, 박선원 의원님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측에 탄핵 표결을 2주 늦출 수 있도록 버텨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제보 내용도 이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을 벌겠다 1차적으로. 네. 그리고 탄핵 표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 탄핵이 표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예. 예, 그때 이제 탄핵을 당해봤는데요. 네. 그때 당한 입장인데 그 헌재 서류가 도착한 직후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지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그 정식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청와대는 관저가 있고 본관 집무실 있잖아요. 네네. 본관에도 못 가요. 그리고 관저에서도 못 나오셨어요. 전혀.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거의 그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변론 준비 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재판에 대비하는 그 사실상 피고인격 입장이 피소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마음도 정돈해야 되고 논리도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주 정도 버텨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 사정, 내부 사정을 그때 겪어보셔서 잘 아시고요. 자, 이런저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둘러싼 대통령실 대응과 관련한 제보 이런 것도 들어옵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탄핵 그 재판 헌재에서 재판 과정에서 탄핵 소추위원과 네. 법률 대리인 얼마나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인용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자, 상대방의 입장은 이미 다 드러났죠. 뭐 소동이다, 무슨 내란이 아니다 말이 되는 말을 하셔야죠. 네. 자,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국민의힘 의총 내용 비공개 의총이라 그러죠. 그런 건 예.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면 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통째로 밖으로 나오고 또 그 의원 단톡방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어떤 그 일부 매체가 보도를 하고 그때 왜 계엄 선포 당시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고스란히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플러스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좀 민감한 정보들이 또 야권에도 많이 들어오는 게 뭐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뭐 힘의 쏠림 현상의 일환이라고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SNS 대화록은 네. 국민의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그것이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왜냐하면은 이유. 네네.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판단한 의원이 그렇게 이제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어떠한 고민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다른 네. 그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정보의 야권 제공 상황인데요. 민감한 정보가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군 내부에 많아요. 예. 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그 테러 분자가 나타나서 서울에 진압 작전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헬기에 올라탔는데 내려보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느꼈을 그 중간 지휘자들과 특수부대 요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어떤 배신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잠 못 자고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투입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국회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반란군이 되어버렸다는 자괴감도 있고 다 네. 그러한 잘못된 윤석열의 행위에 대한 그 반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권력구도의 변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예, 질문 드릴게요. 예.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세요. 다른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끌겠습니까? 다음 주 25일 날까지 윤석열 그 피의자를 공수처에 나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그 3주가 지났는 거예요. 3주. 아니 내란 지휘한 총 수개를 3주 만에 지금 나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직접 대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즉각 체포해야 되고 네. 구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5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또 전직 대통령 2명을 쿠데타로 처벌한 선례까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절차는 절차대로 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야 되고 각 수사기관이 좀 확실하고 책임 있게 법에 근거해서 공권력을 집행해서 체포하세요. 구속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